내일 오후 2시 이후에 탄핵이 표결되는데요. 지금 새 야당의 의원들은 탄핵이 부결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자, 의원직 사퇴해야죠. 저는 만약에 내일 탄핵이 부결되면 새누리당은 해산하고요, 새 야당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회를 문을 닫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미 열흘 전쯤에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농담 같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무정부 상태처럼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영태는 최순실이 우리나라의 서열 1위고 차은택은 최순실이 박 대통령과 동급이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최순실 옆에 있던 이 수상한 두 남자는 각각 국정농단의 현실을 지켜보고 생생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은 국회 위정 혐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람들이 없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 최순실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또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장차관급들을 차은택이 추천하면 최순실이 그걸 장관 수석 차관급으로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을 겁니다. 이 인사들만 이러했을 것인가? 저는 총리나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에도 입김이 좌우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정권 초창기부터 3인방에 관한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제가 정권 초에 1년 차에 몇 달 지나서 저한테 누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사람도 기관에 있는 사람입니다. 강남에 있는 한 술집에 이 나라의 권력 실세들이 몇 명이 와서 매일 술을 먹고 저것끼리 회의도 하고 한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불미스러운 부패와 연관될 수 있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면서 이 나라가 그 몇 명이 움직이는 나라냐, 큰일 났다, 위로 보고할 방법도 없다 해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좀 대통령이 보시라고 전달을 좀 했는데 보셨는지도 의문입니다. 좌우간 그 직후부터 저한테 대해서 거기에 언급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듯한 시각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박근혜 정권이 잘 되라고, 정말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10원짜리 하나 받지 않고 수많은 집회도 했고 또 수많은 박근혜 정부를 갖다가 옹호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때로는 방송에 나가서 무리하게 상대편 패널을 제압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박근혜 정권이 좀 잘 되라는 부분에 관한 제 노력이었고요. 차마 양심이 있어서 저보고 뱃을 하나 좀 하겠냐고 핵심에 있는 분이 물어봤을 때 거절을 했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저들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뜻을 펴보고 싶지요. 야인 생활을 한 지가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15년이 됐는데 뜻을 펴보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제가 지방에 강연을 가면 황장수를 왜 불렀냐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권력 핵심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그래 왜 제가 유병헌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는가 하면 유병헌 문제 청와대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이 정권의 핵심에 있다라는 사람들, 문고리 3인방, 또 그 뒤에 있다라는 사람들, 문고리 3인방과 정윤회 최순실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얼핏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고리 3인방이 모든 권력을 전적으로 알아서 행사하지는 못할 거다. 그 뒤에 정윤회가 하나, 그럼 최순실은 어떤 관계인가? 사실 그 내막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몰랐습니다. 최순실이 정윤회를 통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막은 정윤회조차도 일찍 아웃되고 이 차은택, 고영태 이런 친구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최순실의 지시를 이행하는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제가 유병헌 문제를 옳은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저한테 청와대에서 엄청난 압박을 하는 부분이 느껴졌고요. 방송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끝나면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왜 그런 말을 했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그 다음에 전화 왔더라 이야기까지도 했죠. 저보고 검찰을 만나보라 이야기까지도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제가 거절했지요. 내가 왜 검찰을 만났냐? 검찰 간부를 왜 만났냐? 당신들이 제대로 지시를 하면 되지. 그래서 유병헌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청와대 뜻에 안 맞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이제 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 됐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2014년 10월 8일 정도에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유병헌 문제를 갖다가 철저히 규명하라. 즉 정관계에 흩어져 있는 유병헌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 세력을 조사하라고 제가 한 100여 명을 모아서 기자회견을 하고 세종문화회관 위에까지 행진을 한 부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날 저한테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한 서열 1, 2위쯤 되는 분들이 대통령 빼고 1, 2위 되는 분들이 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자제를 해달라. 그리고 자료를 보내면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 동시에 전화가 왔어요. 다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보내고 난 뒤부터 저는 찍힌 놈이 됐습니다. 저한테 답이 안 왔고요.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 뒤로는 아마 저를 접촉하지 말아라는 청와대에 오다가 전 청와대 직원들한테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직후에 3인방 찌라시 사건이 터졌고 저는 이 기회를 맞아서 이 3인방과 또 3인방 뒤에 있는 친박 핵심 한 명 이런 사람들이 드러내지고 정윤회도 완전히 퇴출되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지금 저한테 빡바들이 공격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못살게 굴었죠. 그 뒤에 이제 저한테 대한 이 압박이 이상한 형태로 지속되었습니다. 저한테 대한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통과가 되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할 때 저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라고요. 근데 그 직후부터도 저한테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시각들이 많이 느껴졌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박근혜 정부 때가 노무현 정권 때나 이명박 정권 때 제가 많이 부딪혔지 않습니까? 두 정권에 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이 노무현 정권 때도 그 독한 386 친노 핵심들도 다 저를 알죠. 과거에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을 같이 했고요. 저를 건들지 못했습니다. 왜? 저 친구 독하니까 건들면 손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한번 건들려고 그러다가 세게 한번 붙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척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 자료 다 갖다 드렸어요. 한번 해보려냐고. 한번 해보자. 자, 그렇게 두 정권에서도 제가 이렇게 편하게 넘어갔습니다. 나름대로. 물론 그 정권들을 공격한 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일정한 감수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편하게 살았다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정권 들어서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불편한 정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정권을 옹호하고 탄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시작했다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변했는가? 박근혜 정부가 변했는가? 저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가 저를 배신했고 솔직히 제가 지지한 대의를 배반했습니다. 저는 박근혜라는 개인을 보고 지지한 거 아닙니다. 제가 왜 개인을 보고 지지합니까? 제가 박근혜 왕국의 백성입니까? 박근혜가 상징하는 정말로 가치 있는 무거운 보수가 될 거다. 개혁적인 보수가 될 거다. 경제민주화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대선 때도 저도요. 경제민주화 하라고 요구 많이 했습니다. 결국 채택도 됐고 김종인도 데려놨습니다. 그리고 부패 척결도 하겠다고 했고요. 주거 문제도 행복주택 20만 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지지했지요. 내가 무슨 배설에 환장해가지고 정권에 줄 서서 아무데나 붙으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붙을 때 많았습니다. 그런데 되고 난 뒤 어떻게 했습니까? 담배값이나 올리지요. 재벌들 위주로 했지요. 국정 운영을. 자기가 약속을 했던 계획정책은 송두리째 폐기했고 부패 척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전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척결하라고 정말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요. 제 나름대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의 시간과 노력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 대가로 단돈 1원짜리 하나 안 받았습니다. 오늘날 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황장수 배신자다 어쩌다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이렇게 하라고요. 제가 그 개고생을 하면서 10년 세월을 살았던 게 억울합니다. 2007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돕는다고 제가 그 사이에 신장 이식 수술을, 고관절 이식 수술, 코 수술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몸을 이끌고 도왔습니다. 지금 저한테 많은 비판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박바들이라는 분들이. 아마 3인방 정윤회 물러가라고 할 때보다 더 심한 비판이 저한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좀 늦게라도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당신들은 끝까지 잘못된 걸 알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는 부패한 정권과 더불어서 같이 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 얄팍하게 문재인하고 종북 들미기지 마라. 진짜로 문재인을 꺾고 종북을 꺾으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깨끗이 가야 됩니다. 혼자 안고 가야 됩니다. 보수 전체를 끌어들이고 그 옆에 사람 끌어들여서 이렇게 장난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짜 가려면요. 입 딱 다물고 탄핵 과정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5, 6개월이라도 시간을 벌게 하고 그리고 본인이 다 안고 가고 본인 잘못이다. 보수 세력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자꾸 그 보수들 결집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세력들이 보수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 기춘이 회의하다가 이거 누구 시켜서 고발해. 그러면 어떤 단체가 가서 고발하고 이게 보수입니까? 물론 그 결정이 옳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민주국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고소 하청업체들입니까? 보수입니까? 제가 아는 거 많아도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정말로 70년대로 돌아간 식의 행태를 하면서 보수 세력들을 타락시킨 주체가 누굽니까? 저는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지목도 할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장난을 그만 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제 토론회 같은 데 와서 소박하게 와서 강연을 듣던 어떤 아주머니가요, 내가 황장수 강연회도 가고 신경을 썼는데 왜 저렇게 할 줄까지 몰랐다.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거 잘 아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어려울 때 이거 좀 도와주라. 뭐 이거 좀 해주라. 전화 왔을 때 어지간하면 제가 거절한 적 없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쪽에 섰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인간적 품격과 예의를 지키길 바라요.
나는 그 사람들한테 날 뭐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 사람이 떠나가고 있어도요. 저는 단 한 명을 원망도 안 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을 지적해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박근혜 때문에 보수라는 세력들이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가? 자, 오늘 청와대가 옷값 지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영태가 가방 40개 옷 100벌 해주고 도매값으로 4,500만원을 받았고 버는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순실이 옷 갖다 주고 그 대가로 장관 수석 등을 지 사람으로 임명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 입속을 채우고 돈을 땡기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뇌물관계 아닙니까? 청와대는 오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돈을 다 지급했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돈을 누구에게 얼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 밝혀보세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게 보수입니까? 왜 월남이 적화된 줄 압니까? 보수 세력이 썩어 빠져가지고요. 미국이 그렇게 많은 융자와 차관과 무기를 줘도 다 팔아먹고 단 한 놈 책임지는 놈 없이 썩어 자빠져서 보잘것없는 월명하고 베트콩에 진 거 아닙니까? 종북 세력을 키우고 문재인을 키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제가 종북과 문재인을 돕는 겁니까? 오늘날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서 전 국민의 감정과 자존심을 자극을 해서 최순실 따위에게 저한테 고영태가 뭡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체시켜버리고 폭발시켜버린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입니까? 누가 종북 세력을 돕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은 생각은 똑바로 하고 말은 똑바로 하십시오. 제가 종북 세력이나 문재인을 돕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돕는 겁니다. 내일 탄핵은 가결돼야 됩니다. 가결이 안 되면요. 아마 국회는 날아가 버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